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3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일주일의 마지막이네요. 오늘 해볼 것도 어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랙이어에서 도시계담 해체부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서관에 체크신 해결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방과 후에 선배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 그들은 부실에 모여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한다. 아니 무슨 해체한다더니 테마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그냥 때려잡는 거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다음날 방과 후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도시계단 해체부 부실에는 세 사람이 모여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리치카였다. 어서와요. 첫 임무였는데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카게미 중앙도서관 심야 누수 사고로 임시휴관이라는 인터넷 뉴스가 떠있었다. 아, 우리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도시를 지켜준 건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킨 거야, 도시를. 그쵸? 우리는 잘못 없죠? 괴이가 사라지면서 남긴 흔적은 이렇게 처리됐어요. 잉크와 종이 더미는 대량의 물기로 변해서 단순 누수 사고로 전결, 세상자 없고 완벽한 마무리예요. 어젯밤에 두 사람 집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나치가 우리 부의 비밀에도 말다 벌린 건 아닌지 조금 걱정되네요. 아, 그 뒷담을 하긴 했는데 그 안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들으시면 어떡해요, 선배님. 그걸 왜 다 뭘 딱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뭘 떠올렸다고 그래요. 신입이 귀찮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준 거거든요. 끝까지 인정 안 해? 잘못한 건 맞잖아. 어젯밤 오피스텔 앞에서 느꼈던 쑥스러움이 되살아난 듯 괜히 때려봤다. 네가 이상한 질문 안 했어도 라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래 어떡하지? 그냥 선배니까 죄송하다 해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됐어요. 우리 부의 사정을 알아야 앞으로 활동하기 편할 테니까요. 의외로 잘 됐어요. 제가 직접 설명하기엔 좀 쑥스러운 이야기도 있고요. 자신의 병약함과 시인 과거를 암시했다. 틈새 귀신이었나? 틈새 여인? 정말 잘했어요. 첫 임무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근원을 찾아낼 줄 몰랐거든요. 호흡도 좋았고요. 그렇죠? 아무 발목은 안 잡았으니까 그럭저럭 첫판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요. 다음은 없어요? 책귀신 생각보다 싱거웠다고요. 좀 더 빡센 거 없나? 전혀 싱겁지 않았어. 어제 책귀신이 싱거운 편이었다고요? 생각보다 고전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새였다. 자신의 기준에서 몸풀기 수준이었던 어제의 사건이 신입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사투로 느꼈던 것이다. 와, 너는 몸풀기 수준이었다고? 좀 센 척하는 거 아니야? 순수한 반응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제 그건 그냥 몸풀기지. 진짜 배기들은 쉽게 안 끝나. 도망치거나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해치우는 조건 그 자체가 까다로운 적도 늘렸다고. 어제 그냥 불만 붙이면 끝나는 거였잖아. 어제 사건은 괴의 근원의 명확한 비교적 쉬운 유형이었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싱거웠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근원 찾았기 때문이에요. 야채 혼자였다면 시선을 끄는 것만으로 먹혔을걸요. 어둠 속의 서책들이 얼마나 더 몰려들었을지. 빡생을 찾는다는 맛이 있긴 해요. 최근 SNS에서 조금씩 언급이 늘고 있는 괴담이 하나 있거든요. 새로운 사건의 전조. 리치카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곳, 코오리 고등학교를 가리켰다. 우리 학교예요. 국교사의 3층. 지금은 쓰이지 않는 여자 화장실에 대한 소문이에요. 우리 학교요? 우리 학교라고요? 대체 어떤 괴의죠? 우리 학교에도 그런 괴담이 있어?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우리 학교라고요? 자신들의 생활 공간인 학교가 부드러운 점이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SNS 게시글 몇 개를 화면에 띄었다. 노이즈, 코와 튜브? 와, 무서워. 잠깐만. 이게 학교야? 국교사라서 그런가? 국교사 3층 화장실에 나오는 귀신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칸에서 하나코상 있나요? 하고 부르면 앉아서 대답이 들린대. 근데 절대 문 열면 안 된다고 함. 열면 와, 저 12개나 받았어? 진짜 많이 받았네. 너무 옛날 괴담 아니야? 리얼, 우리 할머니 때 괴담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최근에 거기 갔다가 이상한 소리 들었다는 애 있던데? 거길 왜 가? 화장실에 하나코씨. 아주 고정적인 학교 괴담이죠. 특정 칸을 노크하고 부르면 안에서 대답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버전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문 열었을 때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다거나 저주를 받는다거나. 문제는 이 낡은 괴담이 최근 우리 학교에서 다시 폭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재는 그냥 헛소리 들었다 수준의 가변 소문이지만 어젯밤 도서관처럼 이 믿음이 쌓이면 진짜 하나쿠시가 현현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데요? 화장실 괴담? 책이랑 좀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먼저 선수 취하는 거군요. 하나쿠시라는 게 진짜로 나타나서 애들 끌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소문이 가짜라는 소문을 돌리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 화장실로 가서 하나코 씨를 처리하나요? 아니, 좀 무리. 오늘은 좀 무서운 사건이네요. 책 귀신이랑은 비빌 수도 없는 수준의 괴담을 해체하는 방법, 그것이 단순히 괴이를 물리적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문을 퍼뜨려 믿음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직접 현장으로 가서 그녀를 찾아야 되는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리치카는 이미 답을 정해둔 듯했다. 태블릿 화면을 지도에서 다시 SNS 타입으로 돌려놓았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하나코상을 언급한 게시물 하나를 가리켰다. 두 가지를 다 해야 해요.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죠.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반대 소문을 퍼뜨려도 진짜를 숨기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괴담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구조사 3층 여자 화장실. 그곳에 정말로 괴이가 현존하려 하는지, 아니면 아직 징후 단계인지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근원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죠. 정찰이 먼저란 소리네. 그러니까 오늘 바로 가죠. 해 떨어지면 딱이겠네. 학교 괴담은 밤이 제맛이잖아? 너 쫄진 않았겠지? 라고 보는 듯한 도발적인 시선이었다. 도발적이긴 하네요. 이렇게 날 긁어? 그런데 이번 괴이는 굳이 밤이 아니더라도 현존할 수 있는 괴의 아닌가요? 굳이 위험하게 밤에 찾아가는 것보단, 그쵸? 밤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밤에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판단이에요. 하나코시의 조건은 밤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시간에 화장실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예요. 그리고 밤에 학교에 진입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죠. 경비 시스템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이 우리를 목격하면 그게 또 하나의 소문이 돼요. 해체부가 밤에 화장실에서 뭔가 했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소문을 낳고 그것이 괴이를 강화시키는 악순환. 해체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였다.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성급했다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40분. 대부분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고 국교사 3층엔 이 시간대에 거의 사람이 없다. 지금이 적기예요. 국조사는 해체부 부실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3층은 통 비어있을 거예요. 다만 오늘은 조사만이 해요. 괴이의 징후가 있는지, 현현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이 목표. 만약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즉시 빠져나와요. 어제처럼 그녀를 데우면 끝난 유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세 번째 칸의 문을 열지 마세요. 조사만. 알겠어요. 그럼 가자, 썰몽. 나치와 함께 3층 여자 화장실로 걸음을 옮긴다. 와,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데요, 이거? 2층에서 3층에서 으르해지는 계단을 밤을 들릴 때마다 콘크리트 아래에서 금속이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형광등은 절반 나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도 희미한 주황빛을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조용하네. 당연한 말이었다. 3층은 현재 사용되는 교실이 하나도 없다. 복도 양측으로 늘어선 문들은 좀 잠겨있거나 먼지가 쌓인 채 열려 있었다. 복도 끝 여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다. 한때 하늘색이었을 페인트가 벗겨져 이제는 회색에 가까운 판이 비뚤어진 채 위에 붙어있다. 여기 보여요. 두 사람 모두 화장실 앞에 도착한 거 맞죠? 문은 아직 열지 마세요. 우선 바깥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지 확인부터. 바람 아니지 이거? 서곤대는 목소리. 복도의 정적 속에서 화장실 안쪽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진 소리가 들렸다. 또독 또독.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2층의 수도는 이미 오래전에 단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틈새 아래쪽으로 무언가 스쳤다. 바닥 타일 위로 아주 천천히 번져가는 얇은 물줄기. 화장실 안에서 복도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헉! 어떡해요? 어떡하지? 문 아래쪽을 가리키며 여기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단수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손가락이 바닥을 핥히자 나치의 시선도 물줄기를 따라 내려갔다. 얇고 투명한 물이 타일 틈새를 따라 느릿느릿 복도로 스며나오고 있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바닥 위에서 그 물줄기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차갑진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온도가 없었다. 온도가 없어. 물인데 차갑지가 않아. 제 천리안으로는 그 물이 보이지 않아요. 복도 바닥은 건조한 상태로 보여요. 서울문군, 그 물은 당신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나츠씨는요? 나는 보여. 만져지기도 하고. 시인 사람 혹은 괴이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감지된 현상이네요. 일반 학생이 여기 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리치카 선배님도 괴이의 시이신 거 아닌가요? 직접 와면 보이실려나? 징후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현전이 시작된 거예요. 생각보다 빨라요. 물줄기가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있었다. 실처럼 가늘었는데 이제는 손가락 두께만큼 번져 있었다. 화장실 안쪽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도 빨라졌다. 문 틈새 너머 웃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썰몽 앞에 반 발짝 섰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이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뭐 보여?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보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나코시면 뭐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귀신 뭐 이런 거겠죠? 무서운데요. 쫄몽의 보고에 나츠네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에게 물줄기와 온도 없는 촉감까지는 감지되지만 운동의 형체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 순간 썰몽의 눈이 유일한 관측 수단이었다. 형체가 불완전하다. 그거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완전히 현존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미 시각적으로 감지될 정도의 밀도는 갖춰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그림자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해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칸인지 아니면 화장실 전체에 퍼져 있는 건지. 문틈새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 희미한 윤곽. 검은 안개 같은 것이 바닥에 가까이 웅크려져 있었다. 위치는 세 번째 칸. 정확히 괴담이 지목하는 그 장소였다. 반쯤 닫힌 칸막이 문 아래로 그림자가 천천히 맥박치듯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체가 솔망의 어깨 너머로 문 안을 노려봤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낡은 타일과 어둠뿐이었다. 안 보여. 이럴 땐 진짜 짱나네. 안쪽에서 소리가 바뀌었다. 물방울이 아니었다. 톡톡톡. 칸막이 문을 안쪽에서 두드린 소리 3번. 그리고 멈췄다.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졌다. 검은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웅크려있던 것이 마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뭔 소리 났어? 나치도 들은 것이다. 노크 소리만큼은. 괴이를 인지하지 못한 귀에도 닿았다. 맞아요. 지금 당장 충분히 확인했어요. 나치를 조심스럽게 뒤로 잡아당기며. 지금 그 그림자가 점점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칸 안에 있으니 조금만 조심해서 더 관찰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뒤로 더 빠지죠.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 궁금하잖아. 두 사람이 몸에서 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복도 한가운데 화장실 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거리. 세 번째 칸 안에서 바닥에 웅크려져 있던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허리쯤 되는 높이. 머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곽은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었다. 작았다. 성인이 아니라 아이. 그림자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섰다. 하지만 문틈새 너머의 썰몽이었다. 와, 이쪽으로 보고 있어? 형체를 볼 수 없었지만 썰몽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읽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었다. 세 번째 칸의 칸막이 문이 아주 느리게 열리기 시작했다. 이 나치에게도 보였다.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문.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칸에서 녹슨 경찰이 비용을 지르며 문이 안쪽으로 벌어졌다. 문이 열리고 있어. 충분해요. 현은 진행 중. 현재 불안전. 세 번째 칸에 고착. 지금 돌아와요. 이상 작이 될 수 있어요. 리츠카이의 말대로 둘은 빠르게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부실로 돌아간다. 부실로 돌아온 나는 그들에게 봤던 것을 설명한다. 세 번째 칸에 있던 것은 어린아이였어요. 성인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의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학교에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아이의 형태, 성인이 아닌 작은 체구, 아직 얼굴이 없고 하반신은 물 위에 녹아 들어있었다는 것. 세 번째 칸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 그녀의 시선이 태블릿 화면 위에 무언가를 훑었다. 화장실의 하나코시의 원형 괴담. 원래 하나코시 괴담은 주인공은 어린 소녀예요. 전쟁 중 공습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죽었다는 설, 이지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 버전 여러 가지지만 공통점은 하나, 어린아이라는 거죠. 괴이가 원형 괴담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서문의 뼈대가 탄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코시는 어린 소녀라는 믿음이 이미 충분히 퍼져 있으니까. 현재까지 정리할게요. 첫째, 현현은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에요. 둘째, 세 번째 칸에 고착되어 있지만 물을 통해 바깥으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어요. 셋째, 아직 얼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건 완성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괴가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예요. 하나코시 괴담의 핵심은 부른 행위예요. 누군가 세 번째 칸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문을 여는 것. 만약 이 소문이 덮어져서 호기심에 실제로 시도한 학생이 나오면 그 전에 끝내야 돼. 그러면 어떡하죠? 저희가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학생들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3층 화장실 앞에 24시간 보초를 세울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런 행동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해 물에 소문을 키울 수 있었다. 막는 건 해답이 아니에요. 물 웅덩이를 막는다고 비가 그치는 건 아니니까. 이 계획가 완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소문의 확산, 부른 행위, 문을 여는 행위. 이 중 하나라도 찬양하면 현할 수 늦출 수 있어요. 소문 차단은 어려워요. 이미 SNS에 올라가고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으니까. 세 번째, 문을 여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잠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잠그는 게 아니에요. 3층 전체를 안정상의 이유로 출입금지 처리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 건의하면 돼요. 노후화 문제로 이미 거의 사용하지 않는 층이니까 명분은 충분하죠. 다만 그건 시간을 버는 것 뿐이에요. 출입금지 구역은 오히려 괴담의 심리성을 높여요. 진짜 뭔가가 있으니까 막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소문은 더 빨리 퍼지겠죠. 출입을 막는 동안 근본적인 해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두 갈래예요. 하나는 소문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 이 괴담을 처음 퍼뜨린 사람 혹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오래된 괴담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괴이의 혈체 조건을 갖는 것. 썰몽군이 본 것 아이 형태, 물, 세 번째 노크.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니라 괴이 행동 패턴이에요. 거기 해체의 열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문 추적이랑 혈당 분석 동시에 하자는 거죠? 그러면 나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움직여요.
학교 안에서 이 괴담이 어디서부터 퍼졌는지 탐문조사를, 나츠씨는 국유사 주변의 이상 징후를 계속 감시해주세요. 하나코씨 이 괴담의 원형 해체 사례를 조사할게요. 절대로 혼자서 3층에 가지 마세요, 둘 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소문의 발생지, 소문에 대해서 등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친구들에게 물음을 하고 다녔다. 아침부터 하늘을 흘렸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아다녔다. 대화에 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3층 화장실 괴담 알아? 라고 물으면 소문을 퍼뜨리는 셈이 된다. 그래서 돌려 물었다. 학교에 무서운 거 얘기 있냐고 가볍게. 같은 반 남학생 둘에게 얻은 건 별로 없었다. 아 그거 SNS 봤는데 하는 수준의 반응. 출처를 물으면 전부 노이즈 타임라인이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뭐야 왜 혼자 나 친구 없어 왜 혼자 밥 먹어. 옆 테이블에서 2학년 여학생 두세 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하나코씨 진짜래. 아라키가 직접 들었다잖아. 아라키 이름이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자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핑크색 긴 머리카락, 밝은 눈웃음. 뭐야 그림이 있네? 그냥 엑스트라가 아닌가 본데요? 너 혹시 1학년이야? 자리 없어서 왔어? 하나오카 모모카 2학년 비반. 나츠와 같은 반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솔몽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친구들은 이미 다른 화제로 넘어가 있었다. 점심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같이 먹자 같이. 같이 먹자. 저 1학년 아니 저기 저 혼자 먹을래요. 혼자가 맛있어요. 처음은 후배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온 성격. 하지만 솔몽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다. 방금 그녀의 테이블에서 나온 이름 아라키. 무서운 얘기 하고 있었거든. 국어사 화장실에서 귀신 나온 얘기. 2학년 C반 아라키가 그러는데 지난주 청소당번으로 국교사에 갔다가 3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 들었대? 단수된 데서 좀 소름이지 않아? 소문이 SNS에 올라온 것이 이전이었다. 직접 목격. 청각적 경험 학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정말로요? 혹시 그 괴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아라키 선배에게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발요. 간절한 표정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얘 뭐야 1학년이 괴담 덕후야? 귀엽다. 아라키는 2학년 C반이니까 점심시간이면 아마 교실에 있을걸? 내가 데려다 줄까? 하지만 복도로 나서며 한 발짝씩 앞서갔던 그녀가 문득 어깨 썰봉을 돌아봤다. 너 이름 뭐야? 나는 하나오카 모모카 2학년 B반. 나츠와 같은 반이었다. 솔몽의 대답을 들은 뒤 솔몽 하고 몇 번 되뇌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가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던 여학생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아라키 잠깐 시간돼? 아라키 위. 짧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의 여학생이었다. 모모카의 부름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다. 모모카 옆에 서 있는 낯선 1학년에게로 옮겨졌다. 내 후배야. 괴담에 관심 있대. 이제 직접 들어다며 얘기 좀 해줘. 그 얘기? 이미 3번은 말았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어. 청소당번이라 국유사 2층 창고에 물건 가지러 갔는데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 3층은 단수라 했는데 그래서 올라가 봤거든? 화장실 문이 열려있었어. 안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들어가려니까 갑자기 멈춘 거야. 딱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 내가 온 걸 알고 멈춘 것 같아서 그냥 배가 문제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다음 노이즈에 하나코씨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타이밍이 너무 딱 맞잖아. 그래서 좀 소름이 났어. 지난주 목요일 그 다음날 SNS 게시글이 올라왔다. 아라키의 경험이 먼저 일고 노이즈의 게시글이 나중이었다. 혹시 그 경험을 SNS에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선배님께서 직접 글을 올리신 건가요? 그래? 너가 당연히 SNS에 글을 올린 건 줄 알았는데 왜? 형사야? 죄송합니다. 너 캐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올린 건 나 아니야. 나 노이 잘 안 해. 저녁에 단톡에서 얘긴 했어. 주교사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에이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노이즈 보니까 이미 하나코씨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학교에 이름 콕 집어서 국교사에서 물소리 들었다라고 했지 하나코씨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 의해 변형되어 퍼졌다는 것을 들겠다는 표정. 누가 내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하나코씨를 갖다 붙인 거야. 아니면 나 말고도 뭔가 경험한 게 있는 애던가. 그렇게 당황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 노이즈 글 쓴 사람 아라키가 아니었어? 당연히 아라키인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코와스부인가 뭔가. 걔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헤드명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인 것 같긴 한데 최초의 게시글을 올린 계정. 아라키의 경험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코씨라는 괴담의 틀을 씌워 올린 누군가. 하나 더. 반 단톡에서 내 얘기를 듣고 제일 관심 보인 애가 있긴 했어. 2학년 C반 타치바나. 걔가 그 혹시 하나코 아니야? 라고 처음 말한 거야. 그 뒤로 다들 하나코씨 하기 시작한 거고. 타치바나 2학년 C반. 하나코씨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학생. 점심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예정 5분 전 차임이 울렸다. 모모카가 자리에 일어서며 썰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도움 됐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 2학년 B반이니까. 나치 옆자리야. 찾기 싫을 거야.
나치 옆자리에요. 좋은데요? 나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같은 반이 당연하겠지만 모모카는 나치와 썰몽이 같은 동아리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듯했다. 근데 그러면 나치 옆자리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당신을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수업 준비를 하러 다시 교실로 돌아간다. 그리고 종례가 끝난 후 빠르게 2학년 B반으로 향한다.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구매한 달달한 간식들을 가방에 가득 넣은 채 이동한다. 그래서 2학년 B반 가서 타치바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간식을 좀 뿌리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간식 없이 가면 또 비유가 뮤지 쌓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종례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챙겼다. 매점에서 사준 간식이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나치에게 보고를 하면서 간식을 건네면 분위기 좀 더 부드러워질 거라는 소박한 계산이었다.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나치 줄 거 아니야 종례가 막 끝난 교실은 반쯤 비어있었다. 창가 쪽에서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 나치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자리에서 썰몽 진짜 왔네. 모모카가 썰몽을 발견하고 발짝 손을 흔들었다. 나치가 교실 입구에 서 있는 썰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왜 뭐야 왜 여기까지 와? 퉁명스러운 말투하지만 썰몽이 오리 이유를 모를 리 없었다. 나치의 시선이 썰몽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초코바 포장지 잠깐 오랬다 제발 딴 데로 뒀다. 초코바 좋아하는구나. 나치 얘 알아? 나한테 국에서 계단 물어본 애야. 나치 동아리 후배? 동아리라는 반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썰몽이 모모카에게까지 접촉했다는 사실에. 아니 왜? 사실 열심히 한 거예요 선배님. 뭐 비슷한 거 동아리 아니야? 나치가 썰몽의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났다. 모모카가 뒤에서 가는 거야? 하고 미쳤지만 나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조수석 자판기 앞 나치가 썰몽을 놓아주며 낮은 목소리를 불렀다. 모모카한테까지 물어보고 다닌 거야? 걔는 일반인이라고 괜히 끌어들이면 안 돼. 아니 그거 뭐 어떻게 일반인한테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확인했어? 나 원래 모모카한테도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아직이요. 혹시 2학년 C반에 타치바나라는 선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반말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코라는 이름을 꺼낸 사람이래. 그분한테 물어보기 전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1학년인 나 혼자서는 좀 부르기 곤란하니까 모모카한테도 하나 챙겨줘야 되는데. 모모카를 싫어하는 나츠는 타치바나 2학년 C반 같은 2학년이지만 다른 반이랑 접점이 많지 않은 듯다. 타치바나코 오컬도 좋아하는 애 신시간마다 노이즈에 계단 올리는 걸 본 적 있어. 독특한 애야. 알아서 같이 가줄게. 썰몽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간식 봉지가 바스락거렸다. 시선이 가방 쪽으로 왔다. 그거 뭐야? 경계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동구가 분명 초코바 포장지를 수정하고 있었다. 나 매수하려고 가져온 거야? 시선도 초코바에서 떨어지진 않았다. 아니요 모모카 씨가 점심에 도와주셔서 감사 인사 겸이랑 누구죠? 타치바나 선배님한테 좀 챙겨주면 더 잘 얘기해 주실까 해서 매점에서 좀 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사서 곤란한데 나츠도 좀 먹을래? 가방에서 초코바 맞나요? 초코바를 꺼내서 나츠에게 건네준다. 아니 뭐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편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왜 뭐라 그러는 거야? 자꾸 나 억까하고 있잖아. 많이 사서 곤란한데?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거짓말이었다. 그 말이 진짜 먹힌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면서 초코바는 이미 나치의 손 안에 있었다. 포장지에 뜨는 속도가 드다보다 빨랐다. 한 입 베어 물고는 씹으면서 속도를 걸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매점 초코바는 방과 후의 공복이 정확히 맞는 맛이었다. 솔직하지 못하네. 감사해서 뭐 걔는 그런 거 안 좋아해. 하치마나한테 간식을 입 풀어주겠다고? 그거 좀 영악한데? 영악하다니 지금 머리 쓴 건데. 창가 뒷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남학생. 덥수룩한 갈색 머리에 귀걸이 하나. 교복 안에 검정 후드를 껴입은 차림새가 또래보 조금 튀었다. 귀걸이, 덥수룩한 갈색 머리. 저놈이야, 타치바나코. 안 친하실 것 같은데요? 네가 질문할 거니까 네가 먼저 가. 난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럼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 나 모모카랑 갈래 그럴 거면. 타치바나코는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있다. 화면에 비친 것은 노이즈 앱. 우리 해시태그 코오리 고등학교 태우가 달린 게시물들이었다. 너구나. 저 혹시 골뱅이 코아 츠브 맞으신가요? 직접 물어야겠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너 맞지? 응? 너 맞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 너 맞잖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에 올려놓으며 반쯤 돌려앉아 설명을 마셔했다. 1학년이 코와츠까지 지적인 건 처음인데 뭘 알고 싶은 건지 나로 대답하려죠. 목소리 경계가 섞여있었지만 동시 자신 계정 추적당의 사실에 즐기는 듯한 묘한 열기도 있었다. 변태야?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 특유의 누군가가 진작에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 흥분. 하나쿠시 얘기? 아니면 글을 왜 올렸는지? 가방에서 간식을 이것저것 꺼낸다. 좀 드세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응? 너 좋아하시죠? 달달한 거, 과자 뭐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하실라나?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뇌물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이미 칼을 갖고 한 봉지를 집어들고 있었다. 맛있게 먹어. 간식까지 싸우고 진심이네. 그래 진심이지. 나 최선을 다해 항상. 맞아 나야. 코와 츠브 무서운 중얼거림 센스 있지? 일본어 농담이었어? 아라키가 반 단톡에 올린 거 보고 바로 감이 왔어. 구교사 3층 단수 화장실 물소리. 이건 하나코시 패턴이잖아. 좀 각색해서 올렸지. 원래 계단이 퍼지려면 뼈대가 있어야 돼. 아라키의 말은 그냥 물소리 들었다잖아. 근데 그건 안 퍼져. 근데 거기에 하나코시를 붙이면 코오리 고등학교에 하나코시가 나타났단가 되는 거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야, 화가 날만해.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단을 만든 거야? 오히려 신나서 말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름 붙여준 거지. 이름이 붙는 순간 사람들이 미치거든. 와, 오로지 유튜브에 좋아요 200개래. 지금은 800 가까이 됐고 댓글이 나도 들었다라는 목격단이 벌써 7개야. 코오리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까지 퍼나르고 있어. 하나코 괴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잘 알고 있으면 사라질 방법, 테마 같은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잘 안 알고? 일본 학교 괴담의 정점이야. 기본형, 구교사 3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 노크를 3번 하면 네라고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면 빨간 치마를 입은 단발머리 소녀가 서있다. 여기까지가 전국구 공통뼈대. 변형, 지역마다 다르거든. 코오리 버전은 좀 달라. 기존 하나코시는 노크에 대답하잖아? 여기 목격담을 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소리가 났다. 노크를 안 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건 없이 먼저 반응하고 있어. 원래 하나같이 패턴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신경 쓰여. 내가 이름 붙이기 전부터 뭔가 있었던 거잖아. 아라키가 들은 건 진짜였고 나는 그냥 그 위에 하나코시라는 라벨을 붙인 건데 혹시 그게 더 키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 키운 거 맞아. 대체 뭐야? 1학년이 괴담 출처를 역추적하고 패턴 차이까지 신경 쓰는 건 그냥 혹시민 아니잖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괴이를 해체하고 싶어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해체? 괴담을 해체한다는 거 손을 없앤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뭔가 물리적으로?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협박하러 온 거 아니야. 네가 아는 게 필요해. 하나코시 전승에서 해체에 해당은 딱 하나야. 스마트폰 집어들었다. 메모장에 올려두니 뾰족하게 정리된 텍스트가 나왔다. 화장실 하나코시 전국 변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 대부분의 하나코시 전승의 수치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 성적표 100점을 보여주면 사라진다. 이건 개그 버전이니까 베스트. 둘째, 세 번째 칸 문을 열기 전에 되돌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접촉 회피형. 근데 이건 이미 현현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고. 셋째, 이게 좀 일관되게 나오는 건데 하나코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괴담에서 하나코시가 현현하는 조건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 노크 3번에 하나코시라고 부르면 대답한다. 즉 이름이 매개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현현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 코오리 버전은 조건 없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고. 그럼 이 채취법도 안 먹힌다는 얘기야. 누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건 이미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 학교 버전만의 해결법이라던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너도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 우리 학교 버전만의 하나 있긴 해. 근데 이건 내 가설이야. 검증된 건 아니고 하나코시가 누구였는가를 밝히면 괴담이 풀린다는 변형이 있어. 마이너한 버전이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요점은 이거야. 지역마다 원래 하나고 달라. 즉 괴담의 해결 실천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코오리 버전이 기존 패턴을 안 따른 이유가 뭘까? 노크 없이 먼저 반응하고 이름을 안 불러도 거기 있어. 하나코시라는 틀에 뭔가 다른 게 끼어든 거 아닐까? 내가 하나코시라는 이름 붙이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뭔가가 있는데 하나코시라는 껍데기를 씌운 거야 하는 거야? 가설이라니까? 근데 맞다면 해체하려면 그 뭔가의 정체를 알아야 돼. 하나코시라는 이름 밑에 뭐가 있는지. 어젯밤 내 목격담 댓글 중에 하나가 좀 이상했어. 그 아이 울고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코가 아니라 진짜 이름을. 이 댓글 하나만 쓰고 사라졌어. 프로필도 비어있고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게 진짜 같더라. 그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괴담을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나치와 함께 부실로 향한다. 주스키가 진짜 괴담을 직접 만들어서 퍼뜨려? 실험이래, 연구래. 그거에 뭘 키운지도 모르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끄는 거 괜찮았어. 더 몰아붙이면 입 다물었을 거야 걔. 감사합니다. 니시카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있었다. 소문줄 찾았어. 2학년 10반 타치바나코. 코와 츠부가 걔야. 아라키가 반탄독에 올린 물소리 경험담에 하나코시라는 이름 붙여서 노이즈 퍼뜨린 거야. 본인 말로는 괴담 연구래. 타치바나 씨가 해체 조건에 대해서 말했다면 듣고 싶어요. 하나코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코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여자아이일 뿐인데 다른 특색도 찾지 못하고 직접 물어보거나 선생님이나 옛날 뉴스 기록들 보면서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는 게 더 간단한 방법. 구여 3층에 무언가가 있었고 타치바나 씨가 하나코시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확산시킨 것. 괴인은 그 틀을 빌려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본질은 하나코시가 아니다. 진짜 이름 불러달라는 건 그 아이에게 진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실존했던 아이.
직접 물어봤다는 건 산책에서 올라가는 거잖아. 어제 본 그 얘한테. 아까 천리안으로 탐정을 봤어요. 어제부터 윤곽이 또렷해졌어요.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괴이의 현현 속도와 비례하고 있다면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기록 먼저 드릴 거야? 아니면 지금 올라갈 거야? 직접 가는 게 좋겠어요. 자료를 조사하다가 완전하게 현현되어 버리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단순히 진짜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는 거라면 딱히 위험한 일도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3층으로 갈게요. 나츠는 화장실 앞에서 내가 위험해지면 나를 도와줘. 세 번째 칸 앞에 나 혼자 서 있을게. 지금 천리안으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칸 어제부터 윤곽이 진해졌어요. 아이 형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임은 없어요. 괴이가 자아를 가진 건 아니에요. 썰먹는 말처럼 일을 원하고 있다면 반응이 있을 거예요. 다만 불완전한 현현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예측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이 맥이니까 물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즉시 빠지세요. 찍찍 아니네 쩍쩍 또 물소리 나한테 들려. 세 번째 칸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어제보다 윤곽이 또렷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맨발이 부릉덩이 잠겨있었다. 낡은 흰 원피스. 흰 원피스네? 나이는 7이나 8 정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져 아이의 머리카락 위에 맺혔다. 젊은이 한 발짝 다가가자 아이의 손가락이 꿈틀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웅크린 자세가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누가 가까이 온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반응하고 있어요. 썰몽씨에게. 적대적인 움직임 없어요 지금은. 안녕? 이름이 뭐야?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다시 꿈틀였다. 우리 글자를 만들었다. 아니 만들려고 했다. 타위에 번지는 물줄기가 어떤 형태를 잡으려는 듯 흔들리다가 중간에 흐트러졌다. 한 획, 두 획, 히라가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선. 불완전한 선. 볼이 다시 평평해졌다. 아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입술이 보였다.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입모양. 두 음절. 솔몽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다. 첫 음절은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양 형태. 두 번째는 혀가 위로 닿는 듯한. 하지만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물웅덩이의 온도가 확 내려갔다. 미지근했던 물이 차가워졌다. 아이의 윤곽이 흔들렸다. 썰몽씨 외부 간섭이에요. 그의 형태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하나코씨라는 틀이 본체를 덮으려 하고 있어요. 아이의 형태 위에 다른 부분과 겹치기 시작했다. 빨간 치마, 단발머리. 하나코씨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마치 필름이 이중 노출인 것처럼 아이의 몸이 젖혀지고 있었다. 폭대에 물이 넘치기 시작해서 괜찮아? 어떻게 하나코씨가 이 아이를 침식하나 본데요? 원래 아이와 하나코씨란 껍데기가 서로를 침식하는 중이었다. 물 위에 다시 선이 그어졌다. 조금 더 또렷하게 첫 획이 완성되지 전에 하나코의 이미지가 그걸 지우는 듯 파문을 일으켰다. 어떡해. 나 일본어 몰라가지고 첫 음절 입술이 둥그레진 모양 형태 두 번째 듯한 이거를 단 글을 유추하며 아이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이름을 전부 나열한다. 나는 모르니까 AI야? 해줘요? 한글로 되는구나. 이슬이의 동기가 보인다. 미음이나 오나 우 계열. 음절 혀가 윗입 잡는다. 니은나 리을 계열. 두 음절 여자아이. 모네, 분해, 후네, 문화? 입술의 모양이 다시 올렸다. 첫 음절에서 입이 앞으로 내밀어졌다. 가 아니라 혹은 뭐? 이거 뭐? 이거는 네? 이거는 뭐지? 인가요? 네? 이게 네인데? 이게 네인데. 모나, 모네, 무나, 부네. 이게 무구나. 이거는 나고. 아이가 세렸단 말 물의 궤적. 첫 획이 둥글기 시작해서 꺾인 형태. 히라가나 모에 가까웠다. 모로 시작한 두 글자. 아이의 입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 더 느리게. 첫 음절에서 확실히 입술이 동글게 보이고 두 번째 혀가 윗입목의 뒤에 닿으면 내 형태. 모네. 하나코 이미지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물수용돌을 치듯 세 번째 칸을 감쌌다. 하나코씨 윤곽이 강해지고 있어요. 뭔가 안 했으면 지금 하나코의 빨간 치마가 아이의 흰 원피스를 잠식해가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원래 아이가 입술을 움직였다. 같은 두 음절 계속. 세 번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될까? 물이 무릎에 닿았다. 모네야 정신 차려. 모든 것이 멈추었다. 차오르던 물이 정지했다. 형광등의 깜빡이 멈추었다. 세 번째 칸 안에서 소용치던 파문이 수면 위에 놓인 유리판처럼 고여졌다. 하나코의 이미지가 흔들렸다. 빨간 치마 윤곽이 갈리기 시작했다. 단발머리 실루엣이 연기처럼 터졌다. 그 아래에서 원래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처음으로 얼굴이 보였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둥근 얼굴, 눈이 컸다. 까만 눈동자에 무기가 고여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입이 움직였다. 소리가 났다. 모네. 자기 이름을 확인하듯 오래 잊고 있던 것을 겨우 떠올리듯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무릎까지 차있던 수면이 급격히 내려갔다. 발목, 발등, 타일바닥, 배수구도 없는 곳에서 물이 사라져갔다. 하나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빨간 치마도 단발머리도 남은 것은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뿐이었다. 천천히 일어섰다. 썰멍의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 아이는 썰멍을 올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뒤기울였다. 오빠가 모네 이름 알아? 까만 눈동자가 썰멍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다. 두려움도 적대도 아닌 오랫동안 혼자였던 아이가 누군가에게 발견됐을 그 표정. 물이 빠졌어. 괜찮아? 하나코의 윤곽이 수면했어요. 남아있는 건 원래의 아이. 하지만 아직 완전 해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왜 여기 남아있는지 미련이 풀려야 해요. 쫄몽이 바지 끝자락을 작은 손으로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가락이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엄마가 안 와. 세 번째 칸에 벽에 물기로 쓰인 듯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서열렸다. 테루 뭘까요? 무슨 테루? 바로 검색 찬스. 어떻게 읽어요? 번역기에 쳐야겠다. 待ってる 맞대루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 모네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어디로 가신지 알고 있니? 모르는 거야. 엄마가 학교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 기다리라고 했어. 작은 목소리가 타일비에 묻히 사라졌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기다렸어 계속. 모네의 맨발 아래 타일에 물기가 마르지 않고 남아있었다. 이 화장실이 이 아이의 세계 전부였다. 어머니가 학교로 온다고 했는데 못 오시는 상황이었구나. 학교 연역과 카게미구 사건 기록을 조회해볼게요.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코라는 껍데기는 벗겼지만 미련이 남아있는 한 괴의 잔재는 이 장소에 고착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오빠도 가? 나 못 가겠어. 나 못 가겠는데?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기다림이 익숙한 아이의 떨림이었다. 누군가가 돌아가는 곳에 익숙한 나치가 화장실 안을 살폈다. 쫄몽이 혼자 세 번째 칸 안에서 호응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나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뭐래 그 애가? 나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칸에 벽에 새겨진 맞대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기가 마르듯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다. 모네가 솔몽의 바지 끝을 놓았다. 스스로 작은 손이를 제자리로 돌아갔다. 괜찮아. 모네는 기다리는 거 잘해. 그러지 마 진짜로. 아이가 웃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 연습한 듯한 웃음이었다. 진짜 왜 그래 속상하게. 나치와 리치카에게 말한다. 아이의 이름은 모네. 아이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에 있으면 어머니가 데리러 온다고 했나봐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겠어요. 나치는 리치카 선배랑 같이 이 아이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주세요.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혼자 두고 가겠어요. 진짜 너무 슬프다. 내용이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 너무 슬퍼. 나티가 화장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세 번째 칸 앞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치의 눈에는 젖은 타일과 솔몽의 뒷모습만 보였다. 뭐? 여기서 기다린다고? 혼자서? 괴이랑 같이? 못 내려는 아이가 지금 안정된 상태인 건 맞아요. 하나코의 껍데기가 벗겨진 직후니까 당분간 폭주할 가능성이 낮아요. 하지만 괴이는 괴이예요. 감정에 반응하는 존재인 건 변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반응한 거잖아요? 22년 동안 혼자 기다린 아이가 지금 썰봉씨가 자리를 뜨면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 없어요. 선배, 카게미국 공공도서관 전자열람 지금 접속 가능해? 2004년 전후 코오리 고등학교 관련 기사, 사건 사고 기록, 모네라는 이름이 아동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해볼게요. 나치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 벽에 등을 다시 기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니 둘이서 같이 찾는 게 조금 더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치야? 조사하는 선배가 부실해서 하면 돼. 나까지 갈 필요 없어. 보이지도 않는 애 옆에 혼자 앉아있는 바보를 그냥 두고 가면 그건 그대로 좀 그렇잖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칸 안에서 모네가 다시 웅크리고 앉았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썰먹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기다림의 자세는 같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다. 국에서 3층 복도로 석양의 마지막 빛이 비스듬히 들어올랐다. 형광등은 안정되어 켜져 있었다. 물선이 멈추고 있었다. 모네야, 혼자 기다리는 건 힘들잖아. 우리가 함께 기다려줄게. 걱정하지 마. 뭐라도 할까? 지금 우리 선배가 아니 이런 말 하지 말자. 뭐라도 하면서 놀고 있을까? 원하는 놀이 있어? 여기 옆에 예쁜 언니도 놀아주겠대. 예쁜 언니랑 같이 놀아도 되겠죠? 세 번째 칸 앞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계속 바지락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놀이? 오래된 단어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을 되뇌었다. 놀이 잘 몰라. 이 칸에 혼자서 웅크리고 기다리기만 한 시간. 놀이라는 개념치가 다 없어진 것 같았다. 놀이도 몰라? 솔몽의 말에 나치가 고개를 들다. 예쁜 언니도 같이 놀아주겠대 하는 본선 눈이 동그래졌다. 잠깐 내가 뭘? 누구한테? 벌떡 일어나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젖은 타일과 세 번째 칸 앞에 주저앉은 솔몽뿐. 야 이미로 내 돈이 구한 거 아니지? 보이지도 않는 애한테 내 소개를 왜? 나치도 화장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다. 세 번째 칸 앞 솔몽이 옆에 섰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버스 가게 호공을 내려다봤다. 시선이 높이를 대충 맞추는 것 같았다. 솔몽이 앉은 위치 기준으로 그 옆쯤. 안녕. 아니 어차피 해줄 거면서 화는 왜 낸 거예요? 나 스즈키 다츠 2학년. 이거 맞아 위치? 솔몽의 뒤에 반쯤 숨어있다. 작은 손이 솔몽의 소매를 잡았다.
까만 눈은 나치의 방향을 올려다보고 있다. 호기심과 기가 반반. 모네 보여? 모네가 술멍에 속삭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치 허공에 인사하는 모습 천리하늘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캡처해줄까요? 아니 선배가 진짜 악질이야. 아니 무슨 캡처를 해요 선배님. 선배 지금 그런 농담할 때야? 모네가 어깨가 움찔했다. 아주 작게 입꼬리 올라갔다. 아까 연습한 웃음이 아니었다. 시끄러운 어른들의 신기한 아이의 본능적인 반응. 카게미고 공공도서관 젠자일람에 접속했어요. 2004년 전후 코우리 초등학교 및 인근 학교 관련 아동 사건을 검색 중이에요. 모네라는 이름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솔몽을 올려다봤다. 오빠 이름놀이 아는 거야? 옛날에 가르쳐줬어. 모로 시작하는 거 뭐. 기억을 덮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 그래? 이름놀이? 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는 놀이인 거야? 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뭐로 시작하는 거. 엄마가 뭐 하면 모네가 뭐 다음 거 말하는 거야. 아이가 바닥에 물기를 손가락 만지면했다. 모리, 모치, 모구리. 끝말기가 아니었다. 같은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반가로말하는 단순한 연상놀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할 법한. 모네가 올려다봤다. 까만 눈이 아주 조금 반짝였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놀이 상대가 생긴 얼굴. 오빠가 먼저. 나체가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설명을 올려다봤다. 보이지 않는 아이와 단놀이 하려는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너 지금 허공 보고 웃으면서 끝말잇기 하려는 거야? 핸드폰을 꺼내 화면 들였다. 나도 안 들리는데 네가 중고해 걔가 뭐라 하는지. 뭐로 시작하는 단어 놀이. 엄마와 했던 거라면 아이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놀아주세요. 사이의 기록 찾아볼게요. 아이가 기억하는 것들. 해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네가 타일바닥에 물기로 동그라미 그렸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의 손짓이었다. 모발이식. 모발이식도 뭐로 시작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가 시작한다고 뭐가 있지? 모지리. 뭐가 좀 어려운데 하필 뭐야 하필. 모발이식. 모바루 이식구? 너 일본인이야? 나만 한국인이야? 뭐라 했어 지금. 7살한테 모발이식이 뭔데? 자유로운 선택이네요. 모네 차례? 먹고 복슬복슬. 아이 제 기부를 양손으로 감싸며 부풀린 신용을 했다. 단어의 뜻을 어몽 설만 어린아이의 특유 제스처. 엄마가 모네 보리 모쿠모쿠. 입꼬리가 올라갔다. 연습한 웃음이 아니었다. 기억 속에 따뜻한 것을 만지는 얼굴이었다. 기록 하나 찾았어요. 2005년 3월 카게미구 지역 뉴스. 코오리 초등학교 인근 아동 살종 사건. 당시 7세예요. 이름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지만 시청 장소가 현재 코오리 고등학교 부지와 겹쳐요. 부교사가 채워지기 직전에 구초등학교 동물. 그리고 해당 아동의 어머니 속보가 같은 6월에 하나 더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 실종 아동의 수색이 중단된 직후예요. 세 번째 칸안에서 모네가 바닥에 물기를 등분을 그리고 있다. 같은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설몽의 차례를 기다리며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어떡하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면 모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옆에 있던 나치에게 귀속말을 해서 모네가 듣지 못하도록 속삭인다. 어떡하죠?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 차례지?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 모발이식은 몰라도 모자는 알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아이는 납치가 됐고. 모네가 솔몽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차례를 준비하고 있다. 모모타로. 아이가 양손에 불꽃을 말했다. 복숭아에서 태어난 영웅의 이름. 누군가에게 들은 옛날 이야기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이해의 미련이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게 풀리지 않는 난 여기서 못 떠나. 사실을 말하면 혹자할 수도 있어. 근데 거짓말을 보내는 건 해체가 아니라 봉인이야. 언젠가 다시 터져. 둘 다 맞아요. 기록을 조금 더 찾아놨어요. 실종 당시 보호자인 어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오겠다고 연락한 뒤 도착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그대로 행방불명. 아이의 미련은 단순히 엄마를 기다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엄마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알게 되면 기다림이 끝나거나 아니면 절망이 괴해를 다시 변질시키거나. 속삭임이 길어진 것을 눈치챈 듯 까만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오빠 차례야. 놀이터 상대의 다음 단어를, 엄마의 귀환을, 끝나지 않은 기다림을. 나치가 설명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네가 결정해. 이해를 볼 수 있는 건 너뿐이니까. 모네야, 어머니가 학교로 오실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모네는 혼자서 가야 할 것 같아. 할 수 있지? 모네는 모범생이니까. 모자라지 않은 똑똑한 아이잖아. 올 수 없어? 까만 눈이 수르몽을 올려다봤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왜? 물이 미세하게 출렁거렸다. 모르기가 말지 아이 기졌다. 모범생? 모자라지 않은 똑똑한 아이. 입술이 들렸다.
눈가에 물기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22년 동안 혼자서 기다리면서 울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도 울지 않으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모네는 착하게 기다렸어. 엄마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기다리면 온다고 했으니까. 바닥에 물이 흔들렸다. 온도가 1도 내려갔다. 온도 내려가고 있어. 감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변질은 아니에요. 지금 아이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세요. 모네가 두 손으로 물을 끌어안았다. 웅크리는 자세. 22년 동안 반복했던 기다림의 형태.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까만 눈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흐르내리지 않는 눈물. 괴이의 몸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이의 감정이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는. 혼자서가 작은 손이 솔몽의 소면을 잡았다. 이번에는 3개. 작은 손가락이 천의 주름을 만들었다. 오빠도 안 와? 물이 다시 1도 내려갔다. 폭주는 아니었다. 그저 차가워지고 있었다.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공포가 온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네가 답해. 모네를 끌어안는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참을 필요 없어. 감정에 솔직한 것 뿐이니까. 혼자 가는 게 무서우면 나랑 같이 갈까? 내가 업어줄게. 이렇게 왜 슬프냐, 얘기가. 진짜 너무 속상한데요, 이거는 내용이. 진짜 너무 내용이 슬퍼요. 모네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었다. 타일 바닥에 냉기보다 차가운, 실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체온. 내가 멈추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지도, 울어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아이가 기가 스치었다. 엄마가 때에 무너지듯이. 모네가 울었다. 소리 없이 참았던 22년치의 울음이 작은 몸에서 쏟아져 나왔다. 교복 앞섭이 젖어갔다. 눈물인지 물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닥에 고였던 물이 진동했다. 하지만 차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해졌다. 썰몽이 발을 디뎠을 때처럼 눈물의 온도. 라떼루 후시가 천천히 번져가며 흐려지기 시작했다. 다치가 화장실 입구에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아이를 안고 있는 썰몽의 등이 보였다. 젖어가는 교복이 보였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나치의 귀도 들렸다. 복도의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피커 너머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니치카의 타이핑 소리가 멈춰 있었다. 엄마 안 와? 진짜로? 아이 윤곽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형태가 풀려가고 있었다. 뭉클인 자세가 아닌 누군가가 안긴 채로. 업어줘? 눈물에 젖는 목소리가 죽었다. 작고 떨리고 그래도 소름을 믿는 문소리였다. 벽에 맞들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봐. 타일 위에 물기로 새로운 글씨가 떠올랐다. 아리가토. 고마워. 온의 몸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쫄몽의 팔 안에서 차갑던 체온이 따뜻해진 것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교회의 잔디가 소멸하고 있어요. 미련이 풀리고 있어요. 모네를 등에 업으며 화장실에서 나간다. 내가 데려다 줄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 뵈러 가야지. 같이 가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시면 저는 챗봇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굽혔다. 등을 늘려 문을 열었다. 가벼웠다. 22년 기다린 아이의 무게가 거의 없었다. 가벼움이 솔몽의 어깨를 위에 떨리고 있었다. 작은 팔이 솔몽의 몸을 감았다. 차가웠던 손가락이 이제는 미지근했다. 세 번째 칸이 문이 열렸다. 솔몽이 한 발짝 내딛었다. 처음으로 세 번째 칸 밖에서 나왔다. 바뀌다. 작은 목소리가 솔몽의 귀 뒤에서 들렸다. 화장실 타일 위에 고여있던 물이 솔몽의 발걸음을 따라 얇은 물줄기가 되어 함께 흘러왔다. 문턱을 넘고 복도로. 나치가 한 발짝 물러났다. 솔몽의 등에 엎인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솔몽의 교복에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것이 목뒤로 감긴 무언가의 형태가 옷에 주름을 만드는 것이 보였다. 가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솔몽이 앞서 걸었다. 복도의 창문을 하나씩 열어주며 저녁 바람이 흘러 들어왔다. 국교사 복도에 22년 만에 신선한 공기가 지나갔다. 모네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다. 창밖 운동장이 보였다. 눈물의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내려와 먼지 낀 유리창에 주황색 주머니를 그리고 있었다. 예뻐. 아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지만 울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칸 한 칸.
원래 몸이 점점 가벼워졌다. 솔몽이 어깨에서 무게가 줄어들고 있었다. 형제가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았다. 국에서 정말 낮았다. 저녁 하늘이 펼쳐졌다. 흐린 구름 사이로 석유가 들어져 있었다. 운동장의 모래가 주황색을 물들었고 어디선가 야구부의 공지는 소리가 몽글에서 울렸다. 모네가 쫄물 꽂고 왔다. 오빠, 못내 모험생이니까. 작은 웃음이었다. 쫄멍했던 말을 따라한 것이었다. 혼자도 더 갈 수 있어. 쫄멍의 눈에도 우기가 사라졌다. 무가 가까이다 말이 풀렸다. 그렇게 촉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모네의 윤곽이 저녁빛 속에서 녹아들었다. 먹이가 증발하듯 따뜻한 공기 속으로. 마지막으로 술매의 귀에 아주 작은 촉감이 달았다. 아리가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등이 가벼웠다. 어깨가 말라 있었다. 복도를 따라오던 물줄기가 운동장 모래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스며들어 사라졌다. 끝났어? 그래.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치가 시선을 돌렸다. 노을을 바라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층의 반응 완전히 소질했어요. 수고했어요. 부실로 돌아오세요. 따뜻한 거 준비해줄게요. 저녁 바람이 불었다. 국유서 3층의 창문이 열린 채로 남아있었다. 22년 동안 닫혀있던 관에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세 번째 칸의 문은 이제 닫혀있지 않았다.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 나치와 함께 부실로 돌아간다. 낡은 책상 위에 종이컵 3개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코코아 분말 봉지가 찢어진 채 옆에 버려졌었다. 천리안 하신 뒤 피로가 얼굴에 얇게 들어오셨지만 술목은 아직 저자 고개를 들었다. 어서오세요. 코코아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종이컵을 들어 집어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창가에 기대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렇게. 니치카가 솔목을 바라보았다. 젖어있던 교복 어깨가 거의 말라있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것처럼. 기록 정리할게요. 2005년 실종 아동 모네. 코리스도 학교 국교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 행방불명. 이후 국교사 3층 화장실에 괴로 현연. 화장실에 하나꼴씩 괴담에 껍데기를 쓰고 22년간 잔류. 해치 방식. 미련 봉합. 기다림의 종교를 분이 수용함으로써 자연소멸. 솔몽씨가 오졌다고 했죠. 좋은 해치였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센 거 나오면 내가 간다. 비고 잔재없음. 최고 가능성 없음. 진짜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오늘 크랙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진짜로 너무 슬프잖아. 아니, 너무 과몰입인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다음 방송은 월요일 쉬고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주일에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